그러니까 옷의 좋고 나쁨의 평가하는 정도가 가격에 포커싱이 된 게 정말 아쉬워요. 물론 잘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재를 쓰면 좋은 옷이지만 좋지 않은 소재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로서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과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그걸 써서 비싼 가격을 받는 게 절대 나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헬로 오늘은 아벨라우어 16년에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치, 여러분. 뭐랄까 그냥 표면적인 걸 보고 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껐다 켤까요? 껐다 키 이럴 때 좀 껐다 켜야 됨. 자 여러분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이제 좀 덜 끊기죠?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좀 주제는 그거예요. 요즘에 꽤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멋있어지고 싶어 하고 멋있는 척을 하고 싶어 해요. 이 패션이라는 게 여러분, 옷이라는 게 정말로 물리적인 그 경험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옷이 그 유행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옷이 이 유행하던 시절에 그 사람이 그 특정 브랜드나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이 자연적으로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의 이 흐름을 그 안에서 이렇게 흡수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서 쌓여진 경험치와 단순히 몇 시즌을 보고 몇 시즌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경험치와 사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꽤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 사람이 저만큼 아는 거는 그 사람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쌓아온 시간 속에서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이제 뭐랄까 나도 입어봤고 해봤고 하니까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엄청 해외 브랜드를 많이 본 게 22살 정도거든요. 22살, 23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탱커스코, 뭐 무이, 분더샵 이런 데를 정말 많이 다니고 사보고 입어봤고 그거를 이제 일에다가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대한 뭔가 나만의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그걸 보는 친구들이 그걸로써 자기가 그거를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메신저 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가볍게 말하는 게 있지 않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것,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편집이 들어가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후시로 그냥 정보만 읽고 이미지를 넣고 영상을 만들면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나도 내 영상 보면서 아쉬운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빈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딥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겪었던 사람도 아니고 많이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빈티지를 일할 때 뭐 스타일링할 때 사서 써보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소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마르지엘라 아티저널 요 트러커도 입고 있어 내가 멋있어가 아니라 아티저널까지 오기까지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냥 마르지엘라도 사보고 그냥 마르지엘라의 이런 조금 입어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티저널이란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아티저널을 구매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입어보고 하다가 이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여기부터 주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더 멋있는 걸 소개해야 되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더 있어 보여야 되고 나도 그런 게 있어. 더 있어 보여야 되고 하니까 여기부터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 아니면 조금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여기는 날리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밑에가 너무 무너지기 쉬운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문제는 여기를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특정 누구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나 요즘 웹진도 엄청 많잖아요. 웹진 같은 거를 보고 읽으면 너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지. 근데 못하는 거에 대해 뭔가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더 이렇게 어렵게 다가가야 되는데 쉽게 뿌릴라 그러니까 티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경험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참 없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단계와 과정을 밟지 않고 너무나도 내가 그냥 빨리 멋있어지고 싶고 누군가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멋있다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너무 이 사고의 포커스가 이쪽에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도 포커싱이 여기에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으시고 저보다 더 빨리 패션을 페이드해서 경험하시고 이랬던 분은 절 보면서 그런 얘기 하겠죠. 네가 몰라 아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과 단계가 되게 좀 무시되는 시국이 아닌가. 저는 이건 그냥 제 얘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옷의 디테일을 조금 설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옷의 디테일을 물론 소개할 건 하겠지만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을 보면서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리바이스 빈티지에 마르지엘라가 은색, 실버 컬러의 페인트를 발랐고요. 발랐기 때문에 안감과 겉감의 이런 톤 차이와 바깥으로 보이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은은하게 멋있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안감 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매 같은 것들을 접어 올리셨을 때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20살 대학생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런 딱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은 옷을 보고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옷을 보고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나 생각을 얘기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치가 있어야 그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영상들이 정말 많고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가 있는 공급이지 그거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제가 거머님하고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거머님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하고 생각을 무조건 영상에 좀 담아야 된다라는 주의가 생겨서 그러니까 어떠한 옷이든 창작물이든 그거에 대해 내 생각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둘이 많이 해서 그런 것들 많이 우리 담아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식의 조금 영상들이 많아졌죠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보는 분들의 니즈도 어쨌든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는 분들이 그 사람의 느낌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 브랜드의 그냥 이사 FW 옷이 보고 싶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카메라와 유튜브 채널을 빌려서 보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의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사고를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보는 것도 많이 보고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했나요? 이런 거 열정적으로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화 얘기는 이제 마지막쯤에 할게요. 최근에 조커 보고 와가지고 개봉하는 날 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민감한 문제인 거 알고 하는데 뭐 이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최근에 매장에 갔다가 괜찮은 옷을 봤어요. 괜찮은 옷을 봐서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사이즈가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제 사이즈가 없어서 이거 근데 작은 사이즈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왜 큰 사이즈만 바잉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조금 이제 체형적으로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몸매가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도 나이 먹으면 살찌는 걸 느끼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셔서 큰 사이즈를 좀 바잉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옷은 예술이지만 예술 중에선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기성의 영역에 밀접해 있거든요. 판매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그러면 옷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예술과 상업의 경계에 가장 밀접하게 놓여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패션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라는 게 어쨌든 판매로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엄청 비싼 옷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사고 싶었던 옷들은 뭐 20만원, 30만원 뭐 이런 옷들이었는데 정말로 밥을 굶어가면서 샀거든요.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막 이러면서 샀던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가격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열려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것도 있죠. 소비자분들이 원단의 야드라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요척이라던가 이거의 배수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잡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논쟁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브랜드와 소비자가 같이 해결해 가야 하는 영역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옷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욕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옷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정도가 가격에 포커싱이 된 게 정말 아쉬워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해서 파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바보가 말도 안 되는 생산 단가의 옷을 1,200만 원에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옷은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브랜드가 그 100만 원짜리 옷을 만드냐면 그 100만 원까지의 가치를 쌓을 만한 브랜딩에 브랜드가 그만큼의 돈을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넣었다는 얘기가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브랜드가 하는 플레이 방식, 그 브랜드가 만드는 이미지, 그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로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의 그 옷을 사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과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건데, 물론 브랜딩과 아이덴티티가 똑바로 되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 않고 낮은 가격에서, 리즈너블한 가격대에서 그런 느낌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 가격에 파는 거는 그것도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성비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가성비? 가격이 싸잖아요. 그 싼 가격은 그런 것들을 니즈로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요즘의 소비자분들이 가격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잘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재를 쓰면 좋은 옷이지만, 좋지 않은 소재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로서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과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그걸 써서 비싼 가격을 받는 게 절대 나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그 뭔가 옷의 퀄리티, 소재의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그러면 모두가 일본 원단을 쓰고 모두가 정말 좋은 공장에서 봉제하고 모두가 비싼 그 봉제사를 쓰고 모두가 더블 스티치를 때리고, 그러면 그게 좋은 옷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싼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싼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옷은 옷 자체로서를 상회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명품의 배수가 정말 높아요. 뭐 대충 이렇게 뭐 얘기를 조금 해보면, 하이엔드 브랜드,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시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적게는 7배수, 많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도 봐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애초에 적은 원가가 잘못됐는가? 아니죠. 그 브랜드가 그 옷을 만들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한 분명한 설득력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브랜딩이고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먼저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아쉽고 안타깝고,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30-40만원 아우터를 파는데 생산 단가가 뭐 한 10만원이야. 그렇게 팔려면 그 40만원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브랜딩 자체로서의 이미지라던가 에디토리얼이라던가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설득하는 게 그 몫인 거죠. 위 가격대로든 아래 가격대로든 여러분 잘못된 건 없어요. 대신 그거를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판매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그 가치의 메리트를 설득시키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파악하는 눈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 새끼들 옷 비싸게 파네? 이거도 이 가격에 팔아? 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와, 이 옷을 이런 브랜드가 이렇게 파네? 나는 이 가격에 설득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거 3만원, 4만원, 5만원? 옷 개짜치는데? 이거를 누가 사? 가 아니라 와 이거는 이 가격에 만들어서 파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마진도 많이 하는 게 배수도 안 보고 본인들의 기본템, 가성비템으로서 이거를 밀고 나가는구나 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씬이 같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 설득이 부족한 채로 마케팅만으로 부풀려진 가격의 브랜드라면 대중의 반응도 감안은 해야죠. 설득력을 채워야죠. 그런 경우에는. 조커 평점이 되게 안 좋더라. 조커2. 근데 조커2가 왜 안 좋은지는 알겠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저는 좋았습니다. 뮤지컬 노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 뮤지컬로 이어지는 흐름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굳이 이 대사를 뮤지컬로서 표현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조금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영화라는 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뭐 재밌게 들으세요. 영화에서 스토리를 끌고 가거나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거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인물들의 대사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뮤지컬로서 바꾼 거는 저는 뭔가 되게 대단한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뮤지컬 장면이 엄청나게 추상적이거든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것들이 어쨌든 복잡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추상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그 연출 방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랄까 옷으로 조금 표현하면 그렇게 잘 만든 옷은 아닌데 멋은 있어. 근데 가격대에서 소비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하는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모두가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평점이 낮은 거겠지만, 그러니까 폴리아드라는 부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조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로서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폴리아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둘이 같이 이렇게 정신병에 공유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폴리아드의 그 DEUX 뇌가 뭐 제가 얘기하던 불어인데 둘이거든요. 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리아드라는 증상을 아서플렉과 리에 초점을 맞춰서 폴리아드라는 개념을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과연 이 둘에 대한 폴리아드에 대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 5점 만점에 저는 4점? 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저는 관객 입장이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뭐 사실 크게 그런 거 없잖아요. 어쨌든 anyway,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무슨 얘기 하고 딱 마무리 느낌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한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이 얘기 오늘 담백함에 대한 얘기. 자, 그 담백함, 이 레스함, 덜어내는 착장, 스타일링,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도 뭔가 덜어내고 레귤러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그것만이 덜어내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덜어내는 거는 여러분, 입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쉬운 과정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섞어야 돼요. 봐봐, 이 담백하다라는 게 마냥 미니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턴이야. 그러면 웨스턴에서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약간의 플러스를 추가하는 웨스턴이 지금의 흐름이란 얘기지, 덜어낸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솔리드 니트에 솔리드 팬츠를 입는 그 덜어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길게 말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도 이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레귤러한 핏이 담백한 건 아니에요. 와이드한 핏이 담백할 수도 있고요, 뭐 스키니한 핏이 담백할 수도 있어요. 섞어가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단어로서 정리를 하잖아. 덜어내는 거, 미니멀한 거야, 디테일을 빼는 거야, 넣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담백한 스타일링 어떻게 하나요? 가 나오더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덜어낸다라는 거는 흐름이고요, 그 안에 내 거를 넣는 게 스타일링인 거죠. 내가 옷을 입는 방법인 거죠.
이건 보세요. 제가 지금 입는 게 이거 은색 페인트 발라놨잖아. 데님 자켓에 목걸이하고 안에 여기에도 아트웍 있고 비니 쓰고 이어커프하고. 근데 이거는 내가 그 담백하다라는 개념 안에 내가 좋아하고 느끼는 러프함을 담고 이러고 싶은 느낌에서 하는 거지, 담백하고 덜어낸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빼내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right?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필터인 거예요. 담백하다라는 거는 필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랜드들도 옷을 그렇게 내요. 어떤 굉장히 막 아트웍을 많이 받던 브랜드도 그거를 털어내서 아이템을 내. 그렇다고 아트웍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러면 이 브랜드는 아트웍이 있으니까 난 이거 안 사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느끼셔야 돼요. 변태 같나요? 뭔가 전달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단어로서 트렌드라고 소구되는 뭐 드미어도 똑같아. 그것도 플러스의 최소화의 개념이지 싹 다 덜어낸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플러스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더욱더 브랜드가 보여주는 이미지적인 부분도 중요해질 거고, 그 이미지적인 부분으로 설득하는 부분들, 하나의 포인트들, 뭐 핏이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로서만 소구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입이라서 뚜렷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2, 3년은 그런 트렌드 속에서 이 흐름이 흘러갈 것 같아요. 흘러갑니다는 아니고 흘러갈 것 같아요 라는 저의 생각이. 어쨌든 그런 얘기. 아직 스타일이 확고하지 않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우 유튜브 보기? 는 아니고, 스타일은 확고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확고해야지. 사람이 확고하면 어떤 스타일을 입어도 그 사람의 입은 걸로 보이지,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 정의하는 게 그거는 메신저들이 쓰는 표현이지 옷을 입는 사람이 써야 될 표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